마이크로 컨트롤러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아두이노 강의가 실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원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배우게 될 이 아두이노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어떤 간단한 역사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또는 그런 어떤 간단한 이제 소개와 함께 이번 학기 배우게 될 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두이노와 컴퓨터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숫자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컴퓨팅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원전 2300년 전 수메르에서 간단한 어떤 주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원시적인 우리 컴퓨터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AD 서기 1617년 나피르 본이라 그래서 슬라이드 룰,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 룰을 이용을 해서 줄자라, 그러니까 슬라이드 미끄러지는 줄자를 이용을 해서 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계산기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1645년에 파스칼이 그 기계식으로 이와 같이 기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숫자 계산이 되는 그 파스칼이 뭐 아버지의 뭐 회계사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계산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명인데 계산 기계죠. 이것이 이제 그 컴퓨터의 그 원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44년에 그 애니악 컴퓨터가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당시 그 애니악 컴퓨터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 기계 군사형 이제 그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로 기록되는 컴퓨터가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관이 이제 그 발명이 되면서 증용관을 이용한 최초의 이제 상용 컴퓨터가 유니백이라고 하는 IBM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큰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 칩으로 이제 하나의 조그만 어떤 보다시피 집치만한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래머블 한 어떤 컴퓨터로 이렇게 집치만한 컴퓨터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런 그 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블 인텔리전트 컴퓨터 또는 뭐 프로모블 뭐 인터럽트 뭐 컴퓨터 뭐 또는 뭐 IC 칩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PIC라고 하는 이제 픽이라고 하는 이 칩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그 아두이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최초의 아두이노 보드에 보게 되면 요 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2008년도에 아두이노가 처음 출시된 거였는데 그때 이 원형이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BM 360 컴퓨터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번 학기 배우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그 대학에 처음 들어갔던 1979년도에 저희 그 대학교에서 썼던 그 컴퓨터가 2만 명의 학생들이 썼던 컴퓨터가 IBM 360이라고 하는 컴퓨터였는데 당시 이렇게 집채만한 이런 컴퓨터실에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였습니다. 당시로는 이제 슈퍼컴퓨터로 굉장히 이제 고가의 컴퓨터로 이제 IBM으로부터 기증받은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울 그 메가 2560이라고 하는 이 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1964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는 2010년도에 처음 이제 개발된 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입력 장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펀치 카드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 키펀치를 하게 되면은 펀치 기계라고 아마 학생들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모시알 카드 같은데 구멍을 이렇게 뻥뻥 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모니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키보드 모니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죠. 이 아두이노는 직접 입력 장치는 따로 있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USB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노트북이나 또는 PC 데스크탑에서 이 아두이노를 이제 이 프로그램하게 됩니다. CPU 비트로 보면은 그 당시 IBM 360이 32비트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메가 2560은 16비트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컴퓨터 명령이 32비트 단위로 가느냐 또는 16비트로 가느냐, 즉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로 가느냐 2바이트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BM 360 당시 그 메모리를 보게 되게 되면은 64K짜리 메모리가 8개, 그러니까 지금 보면 512KB 바이트인데 당시에는 이 굉장히 이제 큰 무게도 엄청난 이제 뭐 몇백 킬로 정도 되는 그 당시 어떤 이런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손톱만한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메모리로 쓰고 있는 것이 256K인데 플래시 메모리가 256K 그 다음에 이 아두이노 여기는 8K의 SRA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 밉스로 보통 우리 컴퓨터의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초당 34,500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명령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두이노는 무려 여기에 뭐 수백 배에 달하는 16메가 16 밉스, 그러니까 초당 1600만 회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제 그가 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가격은 그 당시에 이제 도입가가 최초가 이제 13만 3천 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그 1인당 GMP가 뭐 100달러 이렇게 했으니까 이 금액은 뭐 지금 물가 상승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이 메가 2560은 이제 38.55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아두이노 칩 중에서 제일 작은 것들, 제일 싼 것들은 한 3, 4불, 한 5불 정도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뭐 슈퍼컴퓨터가 지금은 이제 뭐 몇십 달러면 가능하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게만 하더라도 이건 그 당시 스톤이고 뭐 이거는 뭐 37g에 불과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자그마한 이런 크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그 아두이노의 그 메가 2560 또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이런 아두이노에 쓰는 이 칩이 CPU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마이콤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하고 주변 장치, 그러니까 페리페럴이라고 하죠. 주변 장치가 하나의 칩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가 마치 PC처럼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PU만의 역할이 아니라 컴퓨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장치를 보게 되면은 디지털 입출력 장치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장치 또 이런 것 아날로그 입출력을 위한 뭐 여러 가지 AD 컨버터도 있고요. 또 메모리 이 메모리도 이제 SRAM 그러니까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한 그 SRAM이라는 부분도 있고 마치 그 저장 장치를 쓰듯이 디스크처럼 쓸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도 칩 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타이머 인터럽트나 여러 가지 타이머들 쓸 수 있는 타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UART라든지 또는 I2C, SPI 뭐 이런 것들이 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가 이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US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USB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 CPU 쪽이나 또는 메모리 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통신 기능들, 주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의 약자를 해서 MCU라고 합니다. CPU가 마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의 약자인 것처럼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인 것입니다. 아까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일을 기능을 수행했던 컴퓨터가 이제 픽이 이제 첫째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제 말이 이제 마이콤 이렇게 갖고서 이제 줄여서 썼는데 영어권에서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MCU가 표준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그 유사한 용어로 쓰이는 게 이제 DSP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러니까 즉 그 신호 처리에 아주 적합한 고속 연산에 필요한 적합화된 어떤 그런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DSP라는 칩이 이렇게 있는데, DSP 칩이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제 특화된 MCU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제 그 MCU의 그 CPU들은 대략 그 아키텍처가 뭐 리스크니 뭐 CISC니 하버드 아키텍처니 뭐 이런 용어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비트 MCU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기계어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뭐 8비트 컴퓨터 뭐 G80 같은 게 있고요. 지금 이제 ARM 계열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아두이노에서 쓰는 이제 16비트 MCU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CU 중에서 이제 뭐 MCU 중에 코텍스, 아두이노 주로 쓰이는 것은 이제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VR 칩이 주로 씁니다. 주로서 이제 아트메가 AVI라는 칩은 이제 뭐 아트메가 뭐 2560, 뭐 380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들을 이렇게 쭉 뒤에 이제 붙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두이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요. 이전에 그 우리가 방금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그 픽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을 이용을 해서 예술인들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그 이런 어떤 마이크로 어,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장비를 만들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느껴서 디자이너들하고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do it yourself DIY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그 픽을 이용한 마이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제 헤르난도 바라간이라는 사람이 와이어링이라는 어떤 싱글 마이콘 보드를 개발을 해서 그 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 그 와이어링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지금도 계속 그 이 사이트는 유지가 되고, 아두이노의 그이 전신으로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두이노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보드들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아두이노와는 이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이어링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2004년에 이 헤르난도 바라간이라는 이탈리아 이분이 이베 이브리아라는 그 여기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논문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아두이노는 이는 이제 기술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요 그 이 대학 이 석사 논문에 나왔던 내용이 실제로 지금의 이제 그 아두이노의 그 전신이 되겠습니다. 어, 이 아두이노 .org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와 같이 아두이노 우리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www.arduino.cc라고 하는 이제 아두이노 우리 기본 이제 홈페이지로 되겠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이 아두이노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도 이제 다운받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레퍼런스라든지 또는 뭐 커뮤니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 프로덕트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이 아두이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학습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리소스를 여기서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5년 이 2004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시작된 이래로 2005년 처음에서 그 이브리아라는 팀이 결성이 돼서 캐시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스탠다드 그러니까 USB를 장착한 저렴한 보드를 이제 처음으로 35불에 5만 개를 보드로 생산했습니다. 35불에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 이후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막 굉장히 유사 프로젝트가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이 아두이노 프로젝트와 호환성 있는 많은 보드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 미니 또는 아두이노 BT, 아두이노 뭐 릴리팻 뭐 이런 식으로 유사 프로젝트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처음 이런 어떤 컴퓨터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두이노가 거의 뭐 필수적인 이 장비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에게 이미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백만 개의 어떤 그 유튜브 프로젝트들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두이노란 정의를 굳이 한다 그러면은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보드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두이노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보드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는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을 둔 전자장치 플랫폼인데, 이것은 이제 오픈 소스라 그래서 누구나 다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의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duino.cc 여기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소스들도 역시 또한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은 C와 C++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C
보통 이제 우리가 C++이라고 하는데 C++에는 C가 이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를 이제 사용하지만은 거의 우리가 이제 C++의 어떤 어려운 기능을 거의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 다 다양한 어떤 라이브러리만 우리가 그 호출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C에 대한 그러나 이제 그 복잡한 그런 문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에 보는 것처럼 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라이브러리만 호출하게 되면 직접 이런 타이머라든지 디지털 I/O, ADC, 통신, 외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한 C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러리 함수만을 불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